외교 현장의 전문가로 국익과 신뢰의 길을 여는 사람. 언제나 균형을 고민하고 갈등 사이에 길을 찾습니다. 조그만 섬들을 확장해가지고 뭐 군사시설 설치해서 영유권 주장도 하고 이런 이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주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목소리가 교차하는 자리에서 먼저 귀 기울이며 그 안에서 해법을 찾는 조율사. 아, 여기가 진짜 수산시장 같이 아주. 지역에서는 인간적으로 평판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또 조선에서 두 번째도 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고마운 분이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포옹합니다. 민생을 품고 갈등을 풀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발걸음. 현장 해결사 홍기원 의원을 만나봅니다. 실무형 외교관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국제 감각과 지역 현장을 두루 갖춘 민생 전략가로 불립니다. 초록이 한창인 국회의 봄. 상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분주한 의원실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수십 년간 외교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의정에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해에 세워진 중국의 인공 구조물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때문에 더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한마디로 심해 양식장을 건설한 거로 이 기사가 돼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에서 중국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바닥고기가 다른 저 요리보다 몇 값절 비싸거든. 여기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중국의 이 같은 행보 뒤에는 남핵으로 인한 남중국해 어자원 고갈을 막아 이 해역에서의 첨예한 어업 분쟁을 완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런데 진짜로 순수하게 중국이 설명한 대로 양식을 위한 시설로 설치한 건데 그런 걸 설치하면 영향력이 확대되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지. 의원실 회의가 끝난 후 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홍기원 의원. 양식장이라 주장하는 중국의 인공 구조물은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을 하고 공동 관리하는 잠정 조치 수역입니다. 국가의 주권과 영토권 문제로 직결되는 곳이죠. 중국이 잠정 조치 수역에서 그런 대형 철골 구조물을 계속 설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이 할 거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도 공유를 하는데 다만 그게 어떠한 성격의 구조물이고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판단하려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사실관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기초해서 우리가 정부에 대응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곳에 중국이 해저 철심을 받고 10여 명이 상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시 어업이 아닌 장기적인 인공섬 구조가 될 수 있는 상황. 국토 침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제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회했습니다. 외교장관님, 그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양식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큰 대형 구조물이 많이 있으면은 나중에 권리 주장할 때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고 대응해야 된다. 제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상임위원회로 활동했다가 이번 22대 국회에선 외교통일부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외교가 중요한데 특히 우리나라는 외교가 중요합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흔히 말하는 4강에 둘러싸여 있고 또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가지고 지경학적으로 또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상 대한민국처럼 외교가 중요하고 대한민국처럼 외교가 어려운 과제인 그런 나라는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중요한 분야입니다. 나라를 향한 성실한 책임감. 아버지를 보며 배워온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성실함을 이어 고등학교 때도 학업을 위해 홀로 하숙을 하면서도 성적을 놓지 않았던 우등생이었습니다.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에서 실무를 쌓고 이후 IMF 사태를 계기로 외교통상부로 전직해 외교관의 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 다수의 FTA 협상에 참여하며 외교력을 선보였는데요.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대외무역 정책을 연구한 중국 정책통이기도 합니다. 평탈한 노후가 예정된 공직 퇴직을 앞두고 정치의 길을 선택한 홍기원 의원. 제21대에 이어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외교 안보뿐 아니라 국내외 의원 외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의원실 중 한 곳. 게다가 의원실에 가장 먼저 출근한 사람. 아침 식사까지 알차게 준비하는데요. 누구보다 이른 출근에 간단한 식사, 그날의 뉴스를 확인하는 게 매일의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이 되게 빠르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몇 시에 출근하세요? 오늘은 6시에 나왔어요. 그러시면 지금 이거 앞에 있는 거는 예, 아침 식사. 의원님 손수 깎으신 거세요? 그럼 내가 깎아야지. 자주 깎으세요? 사람을? 냉장고에 사과 있으면은 예, 깎아 먹어요. 혹시 집에서도 이게 사모님한테 깎아주시고 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국회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전인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국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정책 현안이나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조찬 포럼에 참석하는데요. 정치를 시작한 이후 달라진 일상 중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80도 달라졌죠. 예. 제가 정치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만나는 사람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넓어졌고 원래 경제 문제 별로 관심이 크게 없었어요. 업무상 하는 거 외에는. 정치하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경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또 지역에서 지역민들 만날 때도 먹고 사는 게 어떤지 물어보고 듣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알찬 아침 일과 후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현황판 좀 얘기하시죠. 지역 현황 상황도 좀 체크할 것들. 저거 제일 위에 거 차량기지 관련해서 평택시에서 연락 한 번도 안 왔어요? 예, 아직까지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평택시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그랬거든.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비용 문제. 차량 기지 만들 때 지제역 좀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 지역구 진행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현황판. 오전 회의 때마다 빼먹지 않고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이 내용을 고치는데 올해 1년 동안 내가 관심 갖고 해야 될 사업들 주로 중요한 걸 위에 올리고 근데 이거를 정말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는 편이죠. 누구보다 민생을 외치며 거침없이 움직이는 정치인. 주민 곁에 함께하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이 바로 시장입니다. 특히 서정리 시장은 지역에서 100년 넘게 자리를 지키며 주민들의 든든한 일상이 된 곳이죠. 안녕하세요.
네, 밥 먹고 식사는 저희요 여기 만두 사서 같이 여기서 나눠서 먹었어요. 앞에서. 여기가 서정리 전통시장인데 아주 오래된 시장이고 또 저희 집이 여기서 멀지 않아요. 여러 군데서 이쪽에 많이 장을 보러 오기 때문에 자주 들르는 편이고 이제 그래서 친한 상인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 다음에 장사하는 얘기 가끔씩 나누죠. 아, 여기가 진짜 수산시장 같이 아주 바닥이 물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도 매일 새벽에 가는 거예요? 어디 가락시장으로? 또 좀 뭐 딜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깎아달라고. 우리는 뭐 요새는 그런 얘기 서로 안 해요. 민심은 시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고 정치인은 시장에서 가장 먼저 평가받는다고 하죠. 꿈이들아 뭐 열심히 헤엄치고 있네. 천천히 스며드는 정처럼 주민들의 일상에 녹아든 홍기원 의원. 아니 카메라가 있어서 못 지나가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찍을라 숨어야지. 안녕하세요. 의원님하고 상당히 친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 의원님하고 친해요. 아, 친하세요? 어떻게 친하게 되셨어요? 나 어떻게 친해졌어? 의원님 나 어떻게 친해졌어 의원님하고? 솔직해서 좋아. 솔직해서 좋아. 지역에서는 인간적으로 평판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또 조선에서 두 번째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평판이 좋으세요? 평판 좋으세요. 소통을 잘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소상인들하고 소통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소통과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오게 되면 시장 예산 지원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현대 사업 그거를 우리 이번에 하게 됐는데 작년에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도와주시고 그때 뭐 아케이드까지 해서 한꺼번에 다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네네. 아무래도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그것도 영업 중단하고 그러면 예. 신장동에 거기 임기 동안 쌓아온 신뢰 덕분에 여러 의견이 나뉠 땐 차분히 설득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1층을 하더라도요 여기를 저 인도식으로 길을 거주면 돼요. 그럼 차 세워놓고 일로 가면 훨씬 더 좋지. 현대적인 마트가 많이 늘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시장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제 전통 시장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님이 여길 오고 싶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일단 시장도 좀 쾌적해져야 되고 또 가면은 요즘은 주차를 제일 먼저 보기 때문에 주차하기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물건을 친절하게 잘 파는 건데 저희는 이제 그 인프라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많이 논의한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상인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예. 시장은 홍기원 의원에게 소통과 회복의 공간. 정치는 민생을 향해 열려야 한다는 그의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진심이 담긴 또 하나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대형 컨벤션 센터나 호텔이나 뭐 여기 들어설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를 왜 도시계획국에서 안 하나? 이게 철도니까 또 철도 지역구가 경기 남부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초선 때부터 열정을 쏟은 평택 지제역. 이곳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A 노선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비용 부담 문제로 GTX-C 노선 연장만 논의되던 상황. 홍기원 의원이 제21대 국회 상임위를 국토교통부로 선택하면서 관계 기관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GTX-A와 C 두 노선 모두 연장이 확정됐습니다. 그 사실 지금 평택 시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 교통 문제거든요. 근데 A와 C가 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인근에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GTX A나 C를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한 45분 만에 도달할 수 있고 수서역은 한 20분대 또 양재도 한 30분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통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발표는 했지만 그게 성사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그 일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건설 과정에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의정활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평택 지제역의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 사업 선정, 강남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고덕 국제 신도시 연결도로 건설, 출입구가 하나였던 송탄역 북측 출입구 신설 등 그야말로 사방으로 통하는 지역구를 위해서 발로 뛰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평택의 송탄시가 통합되면서 운영되고 있는 송탄 출장소. 이곳에 2022년부터 업무를 시작한 새로운 부서가 있습니다. 바로 여권 창구입니다. 대기 시간이 없어서 너무 편해요. 아, 여기가요? 아, 그래요? 다른 데는 대기 시간이 긴가 봐요. 아, 네, 많이 길었었어요. 그래요?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볼 수 있는 게 가장 만족감이 높아요. 저희 왜냐면 여기 송탄은 평택시하고 거리가 좀 있으니까요. 그 거리를 가시는 1시간 거리를 여기에서 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걸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국제화 신도시와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여권 업무가 유독 많은 지역구. 하지만 평택 남부와 서부 쪽에 여권 창구가 치우쳐 있어 북부 지역에 여권 창구를 신설한 겁니다. 지역구 곳곳을 찾으며 바쁘게 다닌 일정 끝에는 산이 있습니다. 오전에 일정이 없으면은 산에 자주 오는 편입니다. 특히 여기 평택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불악산, 덕암산, 여기를 제일 많이 오는데요. 집에서 가깝기도 하지만 적당하게 운동도 되고. 그런데 적당한 운동 맞나요? 오르막도 거침없습니다. 아니, 의원님 걸음이 정말 빠르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진짜 그렇어요. 네. 걸음이 이렇게 빠르세요, 원래? 네. 원래 좀 걸을 땐 빨리 걸어요. 네, 운동 삼아. 자유자재로 산속을 누비는 막간의 여유. 가쁜 숨이 가라앉고 나면 고요함과 푸르름에 감싸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산에 오면 자연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갔는데 매미소리, 새소리 엄청나게 이렇게 소리는 시끄러운데 교향악처럼 그렇게 들리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페북에 올린 적이 있는데, 예, 그렇게 좀 자연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가지고 그걸 보면서 세월이 가는 것도 느끼고. 안녕하세요. 그렇게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면 의원실 아침 루틴처럼 산속에서도 하는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자리를 잡더니 그대로 스톱. 바로 셀프 사진 촬영입니다. 산의 매력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듬뿍 담아 사진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아직도 산에 안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가족끼리 또는 혼자서 운동도 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아주 자연도 느낄 수 있는 그 좋은 산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산을 사랑합시다. 그날 오후 산만큼 기분 좋은 만남이 또 있습니다. 긴 시간 마음을 나눈 친구들입니다. 신경 쓰지 말고 야 우리 하던 대로 먹고 놀면 되지. 영구 같은 경우는 너랑 12년이잖아. 초, 중, 그러니까
우리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여기는 12년 동창들이.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들이 정치를 적극적으로 권하면서 국회의원을 결심하게 된 건데요. 조언을 받았을 당시 노련한 외교 전문가로 활약하던 때였습니다. 어떤 점이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해외, 특히 좀 개발도상국, 조금 못 사는 나라에 많이 근무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살면서 일하면서 느끼는 게, 못 사는 나라들은 되게 정치가 잘 못 돼서 또는 정치를 잘 못해서 못 사는구나 하는 거를 몸소 느꼈고요. 그래서 정치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근데 우연한 계기에 그런 정치에 대한 그 권유를 받았을 때,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었고, 또 하나의 계기는 긴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루마니아 주재 대사관으로 근무하던 때 처음으로 대면할 정도였는데요. 그 강렬했던 만남이 정치인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관심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생애에 관한 각종 책이나 다큐멘터리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변호사가 돼서 이제 제대로 좀 잘 살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됐는데, 우연한 계기에 그분이 소위 사회 문제에 눈을 뜨고, 그래서 이걸 바꿔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이제 정치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도 있구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던지고 그 늦은 나이에 정치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닮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리고 그분이 불행한 그런 선택을 하셨을 때 광화문이 노란 물결로 이렇게 물들었는데, 그때 제가 광화문에 있는 외교부 제 사무실에서 그걸 매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내가 뜻을 이어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내가 이 길로 온 것 같습니다. 그 만남은 지금도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는 정치의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소통과 경청의 신념, 그 속에 주민이 있습니다. 차 되게 좋은 건데 한번 마셔보자. 무슨 차야? 로얄 무슨 차 차렸는데? 오늘 날씨 오는데 차 한잔 하니까 좋네. 거기도 가보자. 사이좋은 부부의 평온한 오후. 하지만 선생님, 이것 좀 한번 보실래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매일이 고통스러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2020년 여름에 저희가 진주 LH 항의 방문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피해자인 것도 그렇고 좀 확인해달라고 LH 관계자분들한테 항의를 했는데, 고덕 신도시에서 이주자 택지의 불법 전매 기획 소송에 휘말렸던 겁니다. 정확하게 분양계약서 쓰고 다 해서 우리가 넘어왔는데 그 넘어온 것도 잘못됐다. 왜 그러냐? 전매를 하면 그 문제가 된다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법원 판결이. 그런데 그 전에는 관례화됐었어. 그 저기 딱지, 일명 우리가 말하는 딱지 있잖아요. 생활 이주자 택지. 그런 걸 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도 안 했던 거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근데 갑자기 그 소송이 나왔다고 하루에 날벼락이지. 개발 예정지 보상책으로 주어진 입주권을 사고 파는 게 흔했던 때, 대법원에서 이런 전매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면서 입주권을 산 부부는 오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무조건 다 저희가 패소래요. 네가 몰라서 계약을 했지만 그 전전매는 불법이다. 잘못이다. 대법원 판례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눈물 날라 그 생각. 내가 보면은 이 사람 할 때 6시부터 전화가 와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같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더 큰 문제는 전매권을 산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이라며 돈을 뜯어내는 브로커의 등장이었습니다.
해결을 위해 100명이 넘는 피해자와 여야 의원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분양권은 LH가 그 소위 원주민한테 택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전매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 그런 전매가 많이 이루어져 왔던 것도 또 사실이죠. 예, 예. 건물을 지었거나 또는 여러 다른 쪽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대법원 판결을 이용해서 많은 기획 변호사나 또는 브로커들이 그 원주민을 찾아가지고 이런 거 소송 제기하면은 이거 무효가 돼서 당신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꼬드기고 해가지고 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 관례적으로 해왔던 전매 계약은 무효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기원 의원.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법안 조기 통과도 이뤄냈습니다.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그런 문제들은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절박한 거거든요. 특히 이제 국회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다 안 돼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일단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민원인들이 많이 위안을 받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일반 공무원들하고 저희들이 다른 것은 공무원들은 그런 민원을 그야말로 행정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거고, 저희들은 민원인의 또는 지역 주민의 또는 국민에 대한 그런 입장에서 처리하는 거라서 좀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상당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들으면 정말 소홀하게 처리하지 않고 민원의 내용이 뭔지, 그 속에 깔린 게 뭔지를 좀 깊이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묵묵히 걷는 길 끝에 사람의 웃음이 있습니다. 고통에 깊이 귀 기울이는 경청의 해결사. 묵묵하지만 치밀하게 갈등의 중심에서 해법을 찾습니다. 균형의 외교에서 실천의 정치로, 민생의 따뜻함으로 길을 찾는 정치인 홍기원 의원입니다.